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제 소개와 이쪽 워싱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직업, 너무도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죠. 다 같이 그 어떤 화창한 오후 어느 날 그 드넓은 잔디밭에, 푸르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바베큐를 굽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 아니면 뭐 애완견을 같이 나와서 애완견과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그런 평화로운, 정말 이 미국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일상 중에 하나죠. 근데 한국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살 때 그런 모습은 정말 뭐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딴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학 졸업을 하고 설계 분야 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을 할 때 30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나이긴 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어떤 그 20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상황이 좀 더 좋아졌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빡빡한, 그 빡센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저의 어떤 추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정착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work-life balance라고 그러죠. 워라밸. 그런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정말 중시하게 생각한다 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직장인들 보통 하루 24시간을 3분의 1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뭐 자는 데 쓰는 시간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하는 데 8시간 근무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으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평범한 샐러리맨들 보면 대부분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뭐 간단한 동네 산책을 한다든지, 뭐 백야드에서 뭐 바베큐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게 이 미국에서는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무가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보통 보면 오후 한 뭐 4시나 5시 정도면 대부분 퇴근들을 하죠.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그 정말 빡세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당 뭐 근무 시간 40시간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 매일매일이 정말 야근의 연속이었고요. 월화수목 금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그 대한민국 그 직장인들의 그 평균 근무 시간이 OECD 뭐 회원국 중에 1위다,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 한때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퇴근 후에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당연한 상황인데, 한국 직장 생활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다 공감을 얻고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요즘은 그 몇 년 전부터 한국도 제가 보니까 52시간,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돼서 대기업부터 이제 슬슬 정착해 나가는 중이라, 예전에 제가 일할 때보다는 많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물론 미국도 바쁘게 돌아갈 땐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엔지니어들. 이 야근, 오버타임이라고 하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야근을 바쁠 때 한 번씩 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그 오버타임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몇 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오버타임을 했던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위스콘신 주에 있는 그 회사 HNTB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가 첫 직장으로 일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엔지니어로서. 어느 날 그 제 매니저가 저에게 이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마감인데 너 혹시 며칠 정도 이번 주 이렇게 좀 남아서 오버타임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한국에서 야근 뭐 오버타임이고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흔쾌히 예스 하고 이제 일을 했죠. 근데 해보니까 미국에서 오버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훨씬 부담이 없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설계사들 특히나 이제 마감일이 다가오고 이러면 야근은 뭐 기본 당연한 거고요. 철야 근무라 그래가지고 밤샘 근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뭐 남들 다 퇴근한 다음에 남아가지고 몇 시간 고작 일 더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야근을 이제 뭐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차지가 되기 때문에 그 먼저 매니저가 이렇게 그때처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먼저 야근을 하고 싶어도 매니저한테 상의를 해서 먼저 사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가 돼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먼저 매니저가 저에게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며칠 동안 일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까먹었죠. 뭐 별다르게 어렵거나 힘들었던 추억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해 연말에 그 이밸류에이션이 있었어요. 인플로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마다 그 직원들 업무 평가를 하죠. 근데 그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제가 딱 받았는데 거기에 그 매니저가 그걸 언급을 한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 프로젝트 수행을 할 때 정말 오버타임까지 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내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말에. 그때 자기가 본의 아니게 나의 그 소중한 가족들과의 저녁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순수한 미국 사람이고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미국이구나. 미국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 가족, 그 패밀리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거나 그러면 아예 뭐 출근을 안 해도 되고요. 뭐 물론 얘기는 해야겠죠, 사전에. 그럼 출근했다가도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윗분들이 오늘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케어하라고 막 보내주고 뭐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 보내는 시간, 그 패밀리 타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인데요. 보통 퇴근 시간이 빠르기도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일단 또 퇴근을 하면 한국처럼 뭐 어디 뭐 회식이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곧장 집으로 향하는 게 아주 통상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우리처럼 사내 회식이나 모임 자체가 일단 많지도 않고요. 어쩌다 그 어떤 소셜 모임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있어도 정말 간단하게 뭐 맥주 한 잔 정도 먹고 헤어지는 우리처럼 뭐 2차, 3차 부어라 마셔라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갈 데도 없습니다. 미국은 살아보면. 우리처럼 뭐 유흥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한국처럼 뭐 부담 없이 전화 한 통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어디 이렇게 새고 싶어도 셀 데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엄마들은 좋아하겠죠. 아빠들 일찍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하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정말 천국인데 남자들한테는 지옥이다. 그게 미국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도 저는 이렇게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똑같은 엔지니어로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직업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삶의 모습이나 삶의 질 그런 건 너무도 다른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그래서 어떤 여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뭐 경제적인 여유를 떠나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전체적인 근무 환경, 분위기,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모든 게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이렇게 뭔가 엄청 빡세게 돌아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하루하루가. 근데 미국은 보니까 훨씬 더 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또 기본적으로 직장 내 문화라는 게 나이와 직급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수평 관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직급 체계가 있죠. 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가면 엔트리 레벨이니까 뭐 일단 뭐 주니어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경력이 쌓이면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고요. 더 이제 경력이 많아지면 프린시펄 엔지니어까지 올라가는 그런 직급 체계가 있고 또 관리를 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런 체계나 시스템은 한국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자기가 직장 상사라 그래서 또는 뭐 매니저라 그래서 뭐 군림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저 같은 공간에서 서로 타이틀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일 뿐이다.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유학을 제가 왔을 때도 유학생들은 많이들 경험을 했을 텐데요. 대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지도 교수님이 필요한 예를 들어 뭐 복사할 게 있다든지 그런 거 할 때 한국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가서 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뭐 그런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습관 자체가 뭐 아무리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도 보면 본인이 그런 사소한 거 학생한테 이렇게 시키거나 하지 않고요. 직접 가서 다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너와 나는 그냥 서로 타이틀이 다를 뿐이지 뭐 신분 자체가 다른 건 아니다.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그 제니터 그 청소부 아저씨랑 그냥 만나서 반갑게 그냥 이렇게 주먹 인사, 피스트 범프라고 하죠. 그 나누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미국인들이 아주 많이 하는 습관적인 제스처고 반가움의 표시죠. 인사일 뿐인데 그런 사진 자체가 저는 미국 사회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이런 게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이 유교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체면이라는 게 있고 격식을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청소부 아저씨랑 주먹 인사를 하는 게 사진이 찍혔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다. 뭐 난리가 났겠죠. 댓글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문화 자체가 많이 다른데요. 저는 그게 그 강한 오래된 유교 문화 중에서도 그 장유유서 개념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유유서라고 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예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일단 몇 년생이냐 그것부터 알고 싶어 하죠. 일단 뭔가 나이로 서열을 정하려는 개념이 강하죠. 뭐 예를 들어 나이가 같은 연생이라도 자기는 무슨 뭐 빠른 몇 년이네 뭐 이래가면서 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이제 좀 더 친해지면 서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집니다. 뭐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뭐 몇 학번인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성격 파악용으로 뭐 혈액형이 어떻게 되냐, 너 소심한 거 보니까 A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또 한술 더 뜨죠. 뭐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다가 이제 호구조사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공통점이 나오면 또 갑자기 급격히 또 그 친밀도가 상승하죠. 그게 정말 끈끈한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만의 어떤 혈연과 지연, 그 학연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국은 나이 개념이 그렇게 한국처럼 강하지 않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아무리 나이 차이가 아무리 나도 그냥 친구예요, 친구. 프렌드 개념이고 같은 직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그냥 동료일 뿐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성명하기가 무섭게 이 사람 몇 살인가 나이부터 알고 싶어하는 그거하고는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랜 그 동료들끼리도 서로 나이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묻지도 않고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인들한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출장이 많아서 장시간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보통 2인 1조로 출장을 가는데요. 그 미국 그 동료들과 이렇게 가면서 시골 구석구석 이제 장거리로 여행을 다닐 때가 많은데 어쩌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야기 중에 제 나이가 한 번씩 공개가 되면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생각보다 나이 많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물론 이렇게 약간 동안으로 보이는 그런 거를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의 나이를. 저희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을 보면 나이 가늠하기 힘들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그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직업, 너무도 다른 삶이란 주제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미국 엔지니어, 특히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